반갑습니다. 문재영과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앞에 사설 다 차치하고 빨리 해서 이 책을 끝내고 자, 다음 주부터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농약을 무차별적으로 뿌린 거. 이제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도 그냥 바로 그냥 이 비행기로 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새로운 유기살충제가 개발되고 비행기들이 남아돌자 해충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독물질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농약을 뿌리면 그게 밑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농토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농약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여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 또 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202페이지에 보게 되면 텍사스의 새 둥지에는 죽은 검정 찌르레기, 들종다리 등이 발견되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둥지는 텅 빈 채 버려졌다. 왜? 비행기에서 자꾸 농약을 살포해버리니까요. 새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럼 새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충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럼 그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농약을 쳐버리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행기가 남아도니까 그걸 이제 농약으로 뿌리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 위에 있던 새들이고 뭐고 다 멸종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봄이 됐는데도 새들이 안 울어요. 그래서 원 제목은 사일런트 스프링이에요. 사일런트 스프링. 침묵의 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1장은 뭐냐면 보르자 가문의 꿈을 넘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데 210페이지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침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그 양이 미미해도 겉대다 보면 몸속에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마침내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실험실 모르모터 현지들은 바로 이게 세대가 짧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 실험용으로 쓰는 건데 인간은 어떨까요? 그 모르모터보다 실험용 지보다 크기 때문에 또 해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독은 되지만 결국 축적되다 보면 나이 먹어서 결국 아픈 거예요. 되게 슬픈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지독히도 운이 없는 시민들은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간을 유지하기에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농업에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지원금이 뭐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그런 화학적인 것들을 계속 먹고 또 이렇게 공기 중으로 흡입하고 하는 거죠. 되게 어리석죠. 12장은 인간의 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 문제는 복합적이다.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끝없이 흘러나오는 살충제 등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화학물질은 세상 전역에 퍼져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또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작용한다. 형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위험의 그림자를 들이오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물질들에 대해 평생 노출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칵테일 효과라는 거거든요. 칵테일 효과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걸 만든 과학자들도 모르고요. 이게 약을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을 섞어 먹게 되면 이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인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거죠. 앞으로 재앙을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당장은 확실치 않은 위험은 그저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어때요? 이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괜찮으면 내일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걸 듣는 구독자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그냥 에이 내일 하지 뭐.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내일 하지 뭐. 내일이 근데 있는가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이 순간만이 있는 거지. 좀 전도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미래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지금 현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특이한 종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신체적으로 더 뛰어난 인종도 다 죽여버렸던 거죠. 크로마뇽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다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왜? 안 보이는 걸 믿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인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현재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미래에 건강하거나 미래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일로 미루자. 그래서 편리해요. 22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속에도 생태계가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 인해 엄청난 결과가 생겨난다. 원인과 결과가 별 관계 없는 듯 보일 때가 많다. 원래 상처를 입은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병의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얘기는 정말 그렇거든요. 증상과 원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그 발병 원인은 다른 데 있고 나타나는 증상은 다른 곳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같은 곳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전부 뭐냐면 증상만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하나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가족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증상만 다운시킨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게 아니거든요. 원인을 제거를 해야죠. 결국 우리도 유기농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거고 이 책이 1962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만 해도 농약이 살포된지 이런 화학물질들이 광범위하게 뿌려진 게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벌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70년이 지났거든요. 70년이. 어떤 피해가 있을지 가장 단적으로 이런 농약이나 이런 살충제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불임이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이 먹어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제때 결혼을 해도 별로 임신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뭐 살기 힘들어서 교육비, 양육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226페이지에 사람들은 즉각적인 일에만 관심을 보인다. 문제가 즉시 드러나지 않고 그 형태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저 무시하고 그 위험을 부정해버린다. 이게 어때요? 되게 재밌죠? 뭐 어느 특정 국가를 좀 비하하고 싶어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8월까지 10,000명, 20,000명씩 나오던 게 지금 9월, 10월, 11월 이런 들어가지고 80명밖에 안 나와요, 전국에 감염자가. 그러면 뭐 특출나게 100%다 접종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쫙 줄어들었어요. 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제일 위드 코로나 되고서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한국 관광이에요. 한국 관광. 일본에서는 도한놀이라는 게 그렇게 유행을 한대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못 오니까 호텔방에 친구들끼리 들어가서 한국 과자 갖다 놓고 한국 컵라면 갖다 놓고 한국 술 갖다 놓고 한국 케이팝을 보면서 한국 놀러 왔을 때 호텔방에서 첫날 놀던 그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국경이 이제 열리게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아직 그 할로윈데이 그거 적용도 안 됐는데 2,000명이 넘어갔는데 뭐 하여간 일본에서까지 들어오면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살충제로 인해 손상된 간은 유독물질을 잘 분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활동 전체가 위축된다. 또 그런 유독 화학물질이 미치는 영향력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원인은 찾기가 힘들어진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간이 와탱이가 아니에요. 간의 제1기능은 뭐 굉장히 많지만 해독이란 말이에요. 해독. 근데 해독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장까지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방을 늘리죠. 지방에다 막 축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먹는 게 없는데 어때요? 지방이 막 늘어나죠. 물론 많이 먹으니까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별로 안 먹어도 늘어나는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먹는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번에 또 양배추가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어때요? 햄버거 가게에서 양배추를 뺐죠. 그리고 양상추요. 양상추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양상추 없이 햄버거 먹기가 쉽나요? 그래서 롯데리아가 대박을 쳤대잖아요. 롯데리아는 그 비싼 데도 넣어줬대요. 또 그 뭐죠? 그 샌드위치 파는 데가 서브웨이? 거기서도 샐러드는 안 판대잖아요, 지금. 워낙 비싸가지고. 근데 그 양상추는 또 깨끗할까요? 배 타고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추는 그냥 상추인데 왜 양상추일까요? 서양에서 나기 때문에 양상추거든요. 비행기 타고 올까요? 배 타고 올까요? 배 타고 올 거예요. 배 타고 오면 한두 개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마무시하게 싣고 오는데 안 써봐야 되겠죠.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런 걸 우리는 좋다고 또 먹어요. 젊은 세대들이 먹고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돼요. 제가 내모레면 60인데 60대에서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슬픈 얘기예요. 23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마리 곤충을 순간적으로 없애려다가 우리 인간이 정신착란, 환상, 기억력 감퇴, 조증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다. 하지만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화학물질의 사용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그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어릴 때는 아토피도 그렇게 아토피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었고 그 뭐죠? 뭐 하여간 정신과 쪽인 질병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무지하게 많죠.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있단 말이에요. ADHD? 저희 때는 좀 개구지다고 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ADHD, ADD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 약을 먹여요. 약을. 정신과요. 신경계를 다 바장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먹거리에서 농약이 많아서 신경계가 다 망가지는 판에 또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슬픈 일이에요. 13장은 작은 창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작은 창을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그 창을 통해서 새도 볼 수 없고 새 노래도 못 듣는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적칠 그 장이에요 이게.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전개되는 질서정연한 에너지 발산 과정과 세포기관 발달에 혼란이 생겨 기형을 비롯한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 인간 태아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선천적 기형아가 태어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왜 들어가 있냐면 비행기로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을 못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형아들이 많이 출산되는 거예요. 좀 슬프죠? 되게 슬퍼요. 249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학물질들은 방사능만큼이나 심각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문제성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우리의 유전자가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킬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없어요. 근데도 지금 농약을 안 치면 농사가 안 되죠. 농약을 안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꽤 있어요.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귀농을 해요.
그래서 저 무주 산골 같은 데 들어가면 한 6km 정도 산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귀농해서 스스로 농사 짓는 촌을 마련해서 사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아주 젊은 부부들. 아이들도 학교를 거짓말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하고 뭐 학교에 가긴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정말 자기네 식구들이 먹고 싼 벼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해서 그걸로 또 뿌리고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쌀을 갖다 팔 수가 없어요. 자기네 먹을 것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다 귀농을 해야 될까요? 슬픈 일이죠. 14장은 4명 중 1명 얘기예요. 4명 중 1명이 뭐냐면 이 살충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4명의 1명이 지금 병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교의 프랜시스 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음식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다 보면 어린이의 암 발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이후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먹고 괜찮으니까 막 먹이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걸음마 조금 하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먹이는 거죠. 케찹 찍어서 맛있지 그러면서 GMO 감자 가지고 그 기름도 안 가는 그 튀긴 후라이드를 슬퍼요. 263페이지에도 하그레이브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또 말을 했대요. 혈액질환이나 림프계 이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다양한 탄화수소계 화학물질에 노출된 전력이 있는데 이런 물질은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살충제에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병력을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 관련성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혈액질환, 모든 질병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어디로 기속되냐면 혈액으로 가거든요. 결국 혈액이 오염되거나 림프 쪽이 오염되면 병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순환계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쪽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탄화수소계 화학물질에 노출됐대잖아요. 살충제.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뭐 대도시에 사는데 무슨 살충제를 그렇게 접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집에 바퀴벌레 뿌리는 약 있어요? 없어요? 그 살충제예요. 모기약은 에프킬라 혹은 또 여름에 이렇게 꽂아갖고 하는 것들은요. 그 살충제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흡수한다는 거죠.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 탄화수소계 화학물질. 그럼 또 우리 여성들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머리에 스프레이 뿌려요? 안 뿌려요? 그건 뭐 물인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265페이지에 살충제는 석유 추출물과 기타 몇 가지 용매에 녹인 다양한 화학 혼합물이다. 조혈기관에 가장 큰 해를 미치는 것은 방향적 불포와 탄화수소류로 나타났다.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화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때 이런 석유 용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방향 쪽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게 탄소, 모든 물질은 다 탄소로 구성이 기본으로 탄소로 돼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향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벤젠이에요. 벤젠. 그 우리는 벤젠을 별로 안 접하는 것 같죠. 세탁소에 딱 가면 나는 냄새가 벤젠이에요. 또 집에 나프탈렌 있죠. 좀약. 그건 요즘은 우리 어릴 땐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독하진 않지만 그것도 냄새를 없앤 그런 종류예요. 방향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실생활에 보면 너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우리 모르고 그냥 들어 마시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는데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프지?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죠. 이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여기 자세한 얘기들은 많은데 이건 한번 그냥 해보시고요. 213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아까 그런 화학물질들은 비타민 B군의 결핍을 초래한다. 비타민 B군은 암에 대항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효모를 먹으면 암으로의 전이를 막아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구강암이나 기타 다른 소화기관 암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발효식품도 잘 안 먹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에서 얘네들이 들어온 B군을 제일 먼저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B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B가 다 동원되는 거죠. 동원. 그럼 내 몸에 있는 비타민 B군이 다 동원되고 나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얘를 분해하려고 해도 비타민 B군이 없으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내 몸에 쓸 수 있는 연료원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비타민 B군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또 이 얘기했더니 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런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살충제는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비타민 B 공급을 저해하여 간접적으로 암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생적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증가시킨다. 자, 에스트로겐 분비를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오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다양한 합성 에스트로겐에 늘 노출된다. 이게 뭐예요? 환경 호르몬이죠. 화장품과 약품, 음식은 물론 작업장에서 만나는 에스트로겐의 복합적인 효과는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이유도 호르몬 문제거든요. 호르몬 문제. 되게 재밌어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식수염 오염은 또 다른 문제를 던져준다. 물에는 이미 갖가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자, 갖가지 화학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물에 염소 있겠고 대표적으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염소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약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먹고 소되면 보면 그게 다 수원지로 들어가니까 암 환우분들도 항암제 치료 받고 다 소되면 먹은 거 다 가는 거고요. 여성들 피임약 먹는 것도 다 소되면 보게 되면 다 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걸러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다 노출돼 있는 거죠. 되게 슬픈 거예요. 여기에 이온화 방사능이 작용하기라도 하면 원자별이 바뀌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모르고 먹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아, 맛있다 그러면서요. 맛있죠. 그래서 15장에 이제 자연의 반격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은 결코 인간이 만든 틀에 순응하지 않는다. 곤충들은 자신에 대한 화학적 공격을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이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둘기. 서울 시내 심각하죠. 비둘기 너무 많아요. 많은 건 괜찮은데 얘네들이 사람이 와도 안 비겨요. 쥐할 일 해요. 꿋꿋하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한 거죠. 그 또 왜 여성분들은 그렇게 또 비둘기를 무서워하세요? 새를? 네?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비둘기 중에서 보면 쥐가 더 무서운데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들도 이상해졌고요. 뭐 다 이상해졌어요. 되게 슬퍼요. 자연의 균형이란 유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며 조정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 역시 자연이 이루는 균형의 일부분이다. 가끔씩 인간이 이런 상태를 자의적으로 바꾸곤 한다. 그 결과 인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일어난다. 어떤 게 일어났어요? 코로나19가 온 거죠. 바이러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구에 한 가지 종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면 그 종을 죽이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단위로 오는 거예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코로나2 또 올 건데요. 이 2는 안 오겠다. 내년 초반까지 좀 시끄러울 거니까 2, 3이나 2, 4는 오겠네요. 그게 코로나가 될지 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또 올 거예요. 자연은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자연이 아주 보복하는 나라가 있죠. 후지산에서 꼭대기에서 안 터지고요. 옆구리에서 돌이 날라오는데요.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막 집이고 유리창이고 차고 다 작살나더라고요. 자연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29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철학을 바꿔야 하며 인간이 우월하다는 믿음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 특정 생물체의 수를
조절하는 데 있어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예. 근데 어때요? 인간의 오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의 오만 때문에. 16장은 밀려오는 비상사태예요.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살충제와 같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면 야만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인간도 자연이거든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자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수렵 채집 생활이나 농노로 중세시대에 살 때 암흑기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중세가 암흑기예요? 자연적으로 살았는데 농사 짓고 못 먹어서 배고파서 그랬을 뿐이지. 그러면 로마 시대, 그 찬란했던 로마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었나요? 인류는 여지껏 다 배고파요. 지금 현재도 기아로 굶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량이 부족해서 굶는 건 아니죠. 이걸로 장사하려고 사일러라는 데 쳐박아놨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그걸 다 풀면 그렇게 굶어 죽는 아이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들이 계속 오는 거죠. 301페이지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이것도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각자 선택이긴 하지만 과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나오냐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먹는 약으로 또 개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약이 뭐 86만 원? 싸게 팔아서 86만 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걸려서 그걸 낫고 싶어도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어디 있어요? 의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있으면 지금까지 인류가 감기로 고생했겠냐고요. 근데도 이제 개발했다고 해서 걔도 그 회사에서 좋은 일 하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냥 복제약 하라고 그 특허 풀었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가난한 나라는 그냥 복제약 쓰라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바이러스를 고치는 약이 있냐고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더욱 나쁜 점은 우리 스스로 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 면역력만 강하면 어때요? 이겨낼 수 있겠죠. 암도 이겨내는데 그까짓 그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근데 자꾸 못 이기는 방향으로 가죠. 슬퍼요. 308페이지에 살충제라는 무력만으로는 자연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곤충들이 증명하는 순간 새로운 살충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엄청난 금전적 투자는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빨리 새로운 살충제를 만들어도 곤충들에게 뿌린다고 해도 그 곤충들은 이보다 한 발 앞서서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 곤충만 그럴까요? 더 똑똑한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왜? 우리보다 먼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거죠. 310페이지에 내성 문제가 나와요. 내성이란 개인별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생명체보다 유독물질의 영향을 덜 받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살아남아서 후손을 낳을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내성이란 수많은 세대를 거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100년 동안 세대가 평균적으로 3번 정도 바뀐다. 하지만 곤충의 경우는 며칠 혹은 몇 주 단위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 빠르단 말이에요. 곤충은 며칠이나 몇 주 단위죠. 바이러스는요. 몇 시간, 몇 분 단위로 세포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걔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살충제가 아니고. 약 가지고. 17장은 가지하는 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네,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이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되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333페이지에 뭐라고 되냐면 새롭고 상상력 풍부하며 창의적인 접근법은 이 세상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존해야 되거든요.
공존해야 되는데 인간만이 살겠다고 지저분하고 징그럽다고 걔네를 자꾸 죽이게 되면 결국 인간도 죽게 돼요. 라이프 사이클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